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요즘에는 구독자님들이 메일을 종종 보내주셔서요, 그거 읽는 재미도 사실은 좀 쏠쏠해요. 왜냐면 돈 잃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징징거리는 소리 사실 좀 듣기 싫거든요. 공부하라 했더니 공부를 안 하고 왜 자꾸 돈 잃었다 그래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람이 긍정의 힘은 긍정을 또 낳고 또 긍정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이 긍정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성공담 이런 거 잘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잘 해주고 싶은데 성공담을 하면 조회수가 안 올라와. 내가 실패한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죠? 나도 머리를 좀 썼어. 내가 실패한 얘기를 하면 조회수도 올라와. 그런데 뭐 저로 인해서 두프라임에 가입했든 인피녹스에 가입했든 혹은 다른 메타트레이더에 가입을 해서 하시든 누군가 성공한다면 저는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또 소개합니다. 대구의 54세 남성입니다. 역시 또 이름하고 다 생략했어요. 먼저 유튜브에서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도움도 엄청 많이 받았네요. 땡큐. 뭡니까 이거. 도움도 엄청 많이 받았으면 하다못해 이너피스 터트려 기부라도 좀 하셔야지. 자, 그건 그렇고요. 다름이 아니라 소장님의 추천으로 GKFX를 브로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세 군데 브로커를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세 군데를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GKFX를 소개를 했던 것 같아. 다 기억 못해요, 여러분. 제 나이 내보세요. 내가 전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가지고 했던 얘기 어떤 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GKFX를 브로커로 활용하고 계시는데 하필이면 또 GKFX에 두프라임도 소개했는데 두프라임 안 하시고 말이야. 자, 여기 보니까 2021년 5월에 3,000불로 시작해 지금 17,000불 다 되어 가는데 10월 중순에 1,000불을 한번 출금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이분 초보 맞았나? 초보가 이렇게 잘해? 한 방에? 돈 한 번도 안 끌고? 참 대단하네. 작은 돈은 출금이 되다 좀 커지면 안 되는 것도 있다길래 제가 전에 다른 분 한번 소개해줬죠. 출금 못하고 있다는 거. 아마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그런 것 같아요. 10만 불이나 20만 불 해도 출금이 잘 되나 싶어 메일 보내봅니다. 소장님은 좀 크게 출금해 보셨지 싶어 보냅니다. 유튜브를 보니 해외 선물 등 대단하십니다. 아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을 할게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GKFX를 저도 초기에 사용을 했는데 한 번도 출금한 적이 없습니다. 오링 됐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두프라임에서는 출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프라임에서는 주로 코인으로 출금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는 코인은 두프라임에서 들어와도 아무 그거 없었어요.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또 정부에서 또 어떤 식으로 또 하는지. 뭐 지금 코인도 2022년 내년부터 양도세 매기려고 하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2023년으로 1년 유예했잖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코인으로 받아도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0만 불이나 20만 불 출금을 해봤느냐?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두프라임에서 하기는 했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10,000불 이상은 넣고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내 자본금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본금은 빼고 시작하라 그랬죠. 근데 5월에 3,000불로 시작해서 제가 예전에는 3,000불로 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3,000불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은 뭐 1,000불로 하라 하더니만 왜 갑자기 3,000불로 하라 그래?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좀 차츰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3,000불로 시작해가지고 해외 선물 해봤자 뭐 나스닥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3,000불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분은 제 말을 잘 들으신 것 같아. 3,000불로 시작해서 지금 17,000불 다 되어 가는데 10월 중순에 1,000불을 한번 출금했습니다. 아, 너무 기뻐. 그죠? 자, 3,000불로 시작해서 17,000불 다 되어 가면요. 1,000불 출금했잖아요. 2,000불 또 빼세요. 2,000불 또 빼세요. 그러면은 한 15,000불 되겠네. 그죠? 15,000불 가지고도 충분히 합니다. 자,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직까지 초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3,000불에서 17,000불 만들었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자만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로 자만심 가지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3,000불로 해서 2달 만에 저도 10,000불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10,000불을 다 까먹은 거는 일주일도 안 걸린 적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내가 3,000불로서 10,000불을 만들고 17,000불을 만들어 보잖아요. 자만심이 생겨요, 여러분. 나 거래의 신인가? 나 이 계통에 정말 소질 있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있잖아요. 라수 커집니다. 처음에는 0.3낫으로 막 살짝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있잖아요. 1낫 들어갑니다. 야, 여기서 100불 벌었는데 와, 1낫 들어가니까 순식간에 300불씩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재밌잖아요.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5라씩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금방 벌 것 같죠? 금방 버는 거 맞아요. 근데 금방 까먹어요, 여러분. 금방 까먹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트레이딩 시장에서 제가 해외 선물을 보다도 메타트레이더 4를 초보들한테 권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작게 까먹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다는 거.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분이 2021년 5월에 3,000불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2021년 5월이면은요, 내년 5월 돼야 1년 됩니다. 그죠? 아직 1년 안 됐어요. 이분은 성격이 제가 볼 때 조신하신 그런 성격 같아요. 왜냐면 남성이잖아. 54세 남성이잖아. 남자분들은요, 지르는 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3,000불로서 17,000불로 만들 때까지 이분이 차분차분하게 좀 조신하게 거래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000불 출금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2,000불 더 출금하면 내 원금은 어떻게 돼요? 내 원금은 보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15,000불 가지고 하는데 이분한테 또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GK에도 해지만 있잖아요. 한 군데 더 하세요. 한 군데 더 분산해서 하세요. 저번 시간에도 그랬죠. 분산해서 하시라고. 한 군데가 한 군데 계좌가 조금 잘못돼도 한 군데 계좌 살아있으면은요, 사람이 희망 있고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하세요. 한 군데 더 분산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제가 그랬습니다. 숨은 고수 인정.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까지 1년 안 됐어요, 여러분. 이분 1년 안 됐습니다. 3년까지는요, 초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까지는요, 뿅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1년은 중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한테 조언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1,000불 출금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요, 여기에다가 5,000불이나 뭐 7,000불이나 남겨놓고요, 10,000불 또 출금하세요. 10,000불 출금하시고, 그 10,000불에서 2,000불은 내 호주머니로 넣으세요. 그러면 이제 제 원금은 다 지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돈 8,000불은 뭐 두프라임으로 간다든지 뭐 인피닉스로 간다든지 다른 데로 가세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3,000불로 시작해가지고 17,000불 만들어 보신 분 같으면은요 5,000불로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10만 불, 20만 불 돼도 출금이 잘 되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라스 좀 크게 해가지고 돈을 더 불려보겠다는 욕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별거 아니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을 내가 이쪽 계통으로 좀 소질이 있는가 보다. 왜냐면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100명이 여기에 들어오면은요, 95%가 돈을 까먹는다고요. 까먹어요. 5명만 살아남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있잖아요. 내가 안 까먹고 살아남아만 있어도 언젠가는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시장은 옵니다. 그런데 내 돈이 들어가가지고 깡통 되잖아요. 살아남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 또 여기 생돈 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구독자님이니까 잘 보고 계시겠죠? 제 조언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고 또 여기서 만일에 뭐 5,000불로 또 두 프라임으로 갔는데 두 프라임에서 10,000불로 5,000불로 또 얼마 많이 또 만들었다. 그러면요 인증샷 해가지고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도 기분 좋고 또 회원님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영상거리를 제가 또 만들 수 있어서 다른 분들한테도 귀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꼭 제 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가스하고 유로 유심히 보시라고 한번 올려드린 적 있잖아요. 차트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유로로 수익 다들 내셨을 거예요. 못 냈다? 그거는 내 잘못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이 뭐 제 설명을 이해를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부르르 올라갈 때 따라갔다든지 뭐가 있겠죠.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일단 작은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죠?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추세가 하방 추세에서 돌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돌았다. 그래서 하방 추세에서 이렇게 도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분명히 전고점을 한 번은 더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죠? 여기 딱 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부르르르 빠질 때 겁내지 말고 추세가 여기가 끝이더라. 겁내지 않고 진입하셨던 분이라 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4시간 봉이란 말이에요. 1박 2일을 과연 놓아두셨을까? 못 놓아뒀겠죠. 어쨌든 간 중간에 좀 크게 해드릴게요. 어쨌든 간 중간에 빨갛게 올라갈 때 제가 분명히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만 안 사셨으면 유로는 큰 실패는 없었다.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 금요일날 다 뺐잖아요. 그죠? 저는 금요일날 거래를 잘 안 해요. 한 주일 번 거 괜히 금요일날 까먹으면 기분이 나빠서 금요일날은 잘 거래를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만일에 금요일날 제가 거래를 했다 하면 아마 저 여기서 진입해가지고 여기서 손절 나갔을 것 같아요. 4시간 봉 차트로서는 그래요. 만일에 그래 했다면 그러면은 유로가 여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지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지켰을까? 그걸 한번 볼까요? 그걸 한번 보면은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 뭐가 있어요? 32평을 두드려 맞고 있는 거 보이죠? 32평이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은 제가 워낙 이거를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잡으신 분들은 없으셨을 거예요. 뭐 매도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는 여기서 매수 따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매도 따라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됐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는 여기가 전저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와서 한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 와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음 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저점에서 어느 정도 빠졌을 때 그때 손절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는. 왜냐면 여기도 봐봐 32평에서 내려올 때 있잖아요. 계속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기역자 조심하라고. 옆으로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기역자 조심하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역자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기역자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고, 만일에 또 이게 내려간다면은 이제 추세가 보이지도 않아. 요 밑에가 있어요. 요 밑에서 또 추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사실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주봉에서 여러 번 지키는 걸 봤다고. 그러면은 여기 왔을 때 한번 진입해보고 그 다음에 진입을 했는데 이 추세를 못 넘는다. 이 하얀 추세. 그러면 여기서 청산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진입해도 여기서 청산하셔도 되고 이 흰 추세를 넘어간다. 여기서 청산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쭉 뺄 때 진입은 유효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전저점에서 항상 어느 정도 이탈하면은 손절하시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하고 좀 반대로 차트가 움직이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유로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게 USD, CHF 얘입니다. 얘. 그럼 요거를 좀 또 작게 해볼게요. 얘는 추세가 하방으로 쭉 내려오던 게 없었어요. 그죠? 지그재그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중심선을 여기로 딱 이렇게 잡으면은 뭐 위아래로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했지 그렇게 얘는 쭉 빼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일봉이었고요. 그러면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니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정배열이 된 게 보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추세 여기 왔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매수로 가야 돼요. 얘는 매수로. 그러면은 얘가 매수로 가면은 아까 유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매도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얘하고 반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고점, 얘 전고점과 아까 유로의 전저점에서 매도가, 얘는 매도가 나오고 걔는 매수가 나올 확률은 높은데 전체 추세로 봤을 때는 얘가 매수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로는 지난번처럼 일봉 32편까지는 못 갈 확률이 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했더라도 아까 그랬죠. 흰선 못 넘는 거, 그 추세선 못 넘는 거 보이잖아요. 거기까지 갔을 때 그냥 청산을 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USD, CHF 얘가 매수로 따라 붙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4시간 한번 볼게요. 딱 보이죠? 역시 이 저점만 오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반등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중심선만 여기만 안 깨지면 얘는 계속 매수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얘도 어떻게 된다고요? 전고점에 가서는 한 번은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한 번은. 유로가 전저점에서 한 번 매수가 나오듯이 얘도 전고점에서 한 번은 매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아까 주봉도 그렇고 일봉도 얘는 추세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매도 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여긴가 어딘가에 왔을 때 그냥 매수로 대응하는 게 얘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내려오던 추세가 옆으로 돌렸을 때 다시 기역자 패턴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항상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아까 보니까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폭이 좁고 벌써 돌았다. 그죠? 역시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주봉하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확률상 더 높다. 그래서 항상 저는 얘가 관종에 있어요. 왜냐면 유로하고 얘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관종에 얘를 집어넣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키워 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 주에 여기 중심선이나 파란선에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매수로 대응을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책임하에 거래 다음 주도 잘 하시길 바랄게요.